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카운팅 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팅 소트, 정렬 알고리즘인데요. 지난번 시간에 어레이하고 리스트 했었죠. 갑자기 정렬 알고리즘을 하는 이유가 이 카운팅 소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매력적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카운팅 소트가 이 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카운팅 소트를 세 번째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되게 쉬운 알고리즘이라서 이해하기 쉽고요. 자, 문제 상황이 있어요. 한정된 범위를 갖는 값을 갖는 요소들을 정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카운팅 소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한정된 범위를 갖는 값의 요소를,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카운팅 소트가 사실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한정된 범위를 갖는 값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조건만 맞으면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만 맞으면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다. 제한 조건에 맞는 경우가 드문다는 게 흠이죠. 하지만 제한 조건만 맞으면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정렬 알고리즘에서 뭐가 빠릅니까?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퀵소트가 빠릅니다. 사실 퀵소트는 이름이 퀵이라서 빠르다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우에 빠른 속도를 잘 하지만 퀵은 최적 조건일 때 5의 n이고요. 평균적으로 5의 n 로그 n이고요. 로그 2의 n. 최악이면 5의 n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퀵소트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일 때와 최악일 때가 차이가 극명하죠. 평균적으로는 n 로그 n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요 사이이기 때문에 빠르다 하지만 최악인 경우는 n제곱이란 말이죠. n제곱이면은 그 가장 느린 알고리즘인 버블쇼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보면은 또 다른 예로 머지 소트가 있거든요. 머지 소트는 최악이든 최고든 간에 5의 n 로그 n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퀵보다 머지 소트가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 뭐냐 했을 때 퀵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카운팅 소트는 5의 n 플러스 k예요. 자, 이 k는 뭐냐? k는 값의 범위입니다. 값의 범위. 그러니까 내가 정렬하고 싶은 값의 범위가 0에서 10 사이 값이다. 그러면 5의 n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10이라는 거는 무시할 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5의 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n이면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 가셨는데 여러분한테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퀵소트라 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냥 퀵소트가 아니라 카운팅 소트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 뭐냐? 그럼 카운팅 소트입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항상 무조건 빠르냐? 그건 또 아니죠. n 플러스 k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k가 만약에 n 제곱이라고 생각해봐요. 0에서 n 제곱 사이의 값이다. 값의 범위가. 그러면 n 플러스 n 제곱이죠. 5에. 이거는 5의 n 제곱이죠. 원래 비고법에서는 하위 차수는 무시되니까 5의 n 제곱이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 값이 무작정 엄청 큰 경우에는 느려요. 다른 알고리즘보다 느려요. 근데 k가 작은 경우에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조건이 뭐였죠? 한정된 범위를 갖는 값. 한정된 범위를 갖는 값은 라는 얘기는 이 k 값이 작은 경우.
k 값이 작은 경우에 이니까 그때는 5의 n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k 값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5의 n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5의 n은 아까 봤던 퀵 소트가 가장 최적인 조건, 그러니까 이미 정렬된 상태. 이때 5n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속도가 같은, 그때가, 이거는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의 n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카운팅 소트가 굉장히 빠르다. K가 작다면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접할 때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 뭡니까? 카운팅 소트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값의 범위가 작을 때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완벽한 거죠. 그럼 왜 빠른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빠른지. 그럼 이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알고리즘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배열이 있어요. 뭐 3, 5, 7, 1, 0, 8, 4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자, 이거를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값의 범위가 지금 0에서 8이죠. 0에서 8, 값의 범위가 0에서 8이죠. 그러면 K가 8이라는 얘기예요. 한정된 범위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0에서 8이니까 배열 9개를 만들어요.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가 0, 인덱스가 2, 3, 4, 5, 6, 7, 8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으면서 이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에다가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거예요. 각 인덱스 4. 3이죠 값이. 그러면 3의 인덱스에다가 1을 증가해요. 카운팅하는 거예요. 5죠? 5에다 1. 7이죠? 7에다 1. 1이죠? 1에다 1. 0이죠? 0에다 1. 8이죠? 8에다 1. 4죠? 4에다 1.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다 0으로 채워놨겠죠? 그럼 이게 무슨 숫자가 의미하냐? 이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가 의미가 돼요. 얘는 0이 한 번 나왔고, 1이 한 번 나왔고, 3이 한 번 나왔고, 4가 한 번 나왔고, 5가 한 번 나왔고, 7이 한 번, 8이 한 번 나왔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아, 0이 한 번 나왔네? 0이 제일 작잖아요. 0. 아, 1이 한 번 나왔네? 1. 2는 한 번도 안 나왔네? 건너뛰고. 3이 나왔네? 3. 4가 나왔네? 4. 5가 나왔네? 5. 6 안 나왔으니까 건너뛰고. 7 나왔네? 8 나왔네. 0, 1, 2, 3, 4, 5, 7, 8.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배열을 돌면서 한 번 카운팅하고 카운팅한 거를 돌면서 한 번 쫙 써주면 끝. 자, 이게 카운팅 소트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죠? 그리고 한 번 쫙 가잖아요. K번. 한 번 쫙 가죠. N번. 그래서 5에 N 플러스 K인 거예요. 한 번 K, N번, 한 번 K번. 그리고 한 번 더 가는데 이때 K번 한 번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에 N 플러스 K.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n이 작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쉽고 너무 빠르고 너무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몰랐다. 내가 모르고 있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러면 이런 거 갑자기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값을 내가 만약에 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값이 한 10,000개가 있어, 배열이. 10,000개의 배열이 있는데 값이 0에서 100 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럼 정렬하세요. 그러면 그럼 퀵소트 하면 되겠네. 그래서 퀵소트를 해요. 그거는 카운팅 소트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거예요. 만약 카운팅 소트를 알았으면 바로 끝내버리는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을 왜 배워야 되는가, 자료 구조를 왜 배워야 되는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도 여러분 코딩할 수 있고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자료 구조 알고리즘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많이 쓰이진 않아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 딱 맞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을 때 그거 딱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몰랐을 경우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 미리 알고 있고 실무에서 내가 딱 쓸 수 있는 조연 조건에 맞는 상황이 딱 걸렸을 때, 아, 이때는 이거 쓰면 되겠다 했을 때 그걸 딱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운팅 소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가 5의 n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5의 n 로그 2의 n으로 끝내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5의 n 로그 2의 n과 5의 n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빨간 선이 x, 5의 n이고요. n 그래프고요. 파란 선이 n 로그 n의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처음에는 로그 n 로그 2가 빠르다가 여기 시점에 5 시점에 딱 냈을 때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벌어지는 게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가 n이거든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크면 클수록 로그 5의 n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같은 걸 할 때 n 로그 n보다. 근데 비고법에서 n 로그 n도 빠른 편에 속하지만 5의 n이 아주 빠르다. 그래서 비고법의 속도를 좀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먼저 5의 1이 가장 빠르죠. 이건 상수 타임이니까 n에 상관없이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5의 n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5의 n 로그 n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5의 n제곱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5의 n 세제곱. 그 다음에 5의 n 4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5의 n 4제곱 알고리즘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쓰레기라고 보면 되고요. 안 쓰는 게 맞다. n 세제곱 알고리즘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n 세제곱 아니면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n 세제곱들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느리죠. n이 조금만 커져도 막 급격하게 늘어나 버리니까. n 제곱만 이렇게 돼가는 건데 n 제곱도 많이 느린 편이죠. 소튼 같은 경우는 버블 소트가 여기에 속하죠. 버블 소트들이. 그래서 버블 소트는 느리기 때문에 안 쓰는 소트죠. 그냥 그런 소트가 있다 뭐 이런 것만. 그 대부분의 소팅이 바로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은 이렇게 가는 거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가는 게 n 제곱이 이거면 n 로그 n은 요 정도. 5의 n은 빤다에 가는 거죠. 5의 n. 5의 1은 그냥 빤탕에. n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카운팅 소트는 5의 n이라서 굉장히 빠르다. 자,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 0과 10 사이의 값을 갖는 배열을 정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보죠. 자, 어레이가 있는데 얘가 뭐 아무렇게나 적어볼게요. 이거 몇 번? 3, 0 마음 가는 대로 정렬 87.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영화 값이 0에서 10 사이 값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죠? 카운트를 먼저 세는데 몇 개? 값의 범위 플러스 1개를 만들어요. 0에서 10이니까 값의 범위가 0에서 10이니까 10 플러스 1에서 11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레이를 돌면서 카운트를 하는 거죠. 카운트는 어떻게? 카운트의 인덱스가 값이 인덱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의 i번째 값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1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들이 몇 번 나오는지가 카운팅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카운트를 돌면서 값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조트 어레이, 정렬된 어레이, 소티드라고 하죠. 소티드 어레이를 만들어요.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야겠죠. 똑같은 길이로 만들고 이제 카운트를 돌면서 카운트가 11개니까 11개를 돌죠. 그 다음에 카운트만큼 반복시켜야죠. 그러니까 2번 나왔으면 값을 2번 넣어줘야 되고 3번 나왔으면 3번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랭스를 0을 하죠. j는 0부터 카운트 값만큼 카운트의 i번째 j 플러스 카운트 나온 카운트만큼 추가시켜줘야 되니까 소티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어떤 값을 넣어주냐? 이제 그 i번째 값이죠. i 값을 넣어줘야죠. i번째 카운트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요거 찍어보면 소티드를 찍어보면 요거를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cd q1 colon main 닫고 0, 1, 1, 2, 2, 2, 2, 2, 3, 4, 5, 6, 6, 6, 7, 8. 다 소팅된 걸 알 수 있죠. 딱 순서대로 정렬이 됐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는 배열을 정렬을 하는데 카운팅을 다 세는 거죠. 5가 몇 번 나오는지, 1이 몇 번 나오는지, 3이 몇 번 나오는지 이걸 한 번 쭉 돌면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카운트는 자 찍어보면 자 요게 카운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이 0이에요. 0이 한 번 나왔고 1이 세 번 나왔고 2가 다섯 번 나왔고 3이 한 번 나왔고 4가 한 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세는 거죠. 이게 몇 번씩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찍는 거죠. 아, 0이 한 번 나왔네. 그럼 0 하나 추가하고. 그다음에 1이 세 번 나왔잖아요. 그럼 1 세 개 추가하고. 2가 다섯 번 나왔으니까 2 다섯 번 추가하고. 그 다음에 3이 한 번 나왔으니까 3 한 번 추가하고. 4가 한 번 나왔으니까 4 한 번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렬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쉽게 간단하게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3, 2, 0, 1, 7, 뭐 6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7까지 있으니까 8개를 만들어야겠죠. 3이 한 번, 0, 1, 2, 3, 4, 6, 7이죠. 3이 한 번, 2가 한 번, 0이 한 번, 1이 한 번, 7이 한 번, 6이 한 번이죠. 0, 0.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accumulate, 합산을 해요. 합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 거의 값을 더해서 내 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값이 1이죠. 그럼 그 전에 0이죠. 두 개 합쳐요. 그래서 2가 되죠. 여기 1이죠. 이 전의 값을 더해요. 그러니까 여기 3이죠. 여기 1이에요. 그럼 이 전 값을 더해요. 그럼 여기 4죠. 여기 0이에요. 0 전값 더해요. 그럼 얘도 4고 5니까 0이죠. 얘도 4고 1이죠. 여기는 5고 여긴 6이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값이 몇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첫 번째에 들어가야 돼요. 0은 첫 번째에 1은 두 번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죠. 두 번째 1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3은 세 번째에 들어가야 돼요. 아, 2가 세 번째에 들어가야 돼. 얘는 네 번째에 들어가야 되고. 4, 5는 없으니까 6은 다섯 번째에 들어가야 되죠.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앞에서 보면 폼으로 두 번 돌았죠. 여기를 이 카운트 수만큼 한 번 더 돌았죠. 그걸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한번 아까 문제를 똑같이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카운트 했죠. 카운트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 폼으로 두 번 돌잖아요. 폼으로 두 번 돌면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폼을 한 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떡하냐? 카운트를 역시 돌면서 11번이죠. 카운트 개수가. 그래갖고 두 번째 거부터 돌아요. 두 번째 거부터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카운트는 현재 i 번째는 카운트 i 빼기 1 번째를 더한 값. 그러니까 그 전 값을 하나씩 더해줘요. 그런 다음에 출력해보면 카운트 2라고 하죠. 출력해보면 이제 하나씩 합산돼 갖고 나오겠죠.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잘 보이시나요? 너무 크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카운트하고 카운트를 한번 합산해 가지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4, 9, 10, 11, 15, 18, 19, 22, 21, 23 이렇게 되죠. 이거는 0은 첫 번째 와야 되고 2가 네 번째 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2가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2로 채워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3이 아홉 번째 온다는 얘기는
다섯 번째부터 앞에 2가 네 번째까지 왔잖아요.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3으로 채워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4는 열 번째, 5는 11번째, 6은 12번째부터 15번째까지 다 6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포문을 돌아요. 어레이만큼 돌아요. 어레이를 이번엔 두 번 도는 거죠. 어레이만큼을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sorted 결과값을 저장할 어레이를 만들어 주고요.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어차피 소트한 값, 소트 되기 전하고 소트 된 후하고 길이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sorted에 이 count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어레이의 i번째에 그 어레이의 i번째 값,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 5죠. 5. 5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 그 보면은 0, 1, 2, 3, 4, 5, 15죠. 15. 15번째, 15번째에다가 그 i를 아니 어레이의 i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번째에 지금 5가 들어가야 되니까 15번째에다가 5를 넣어주는 거예요. 15번째가 아니고 이제 여기는 첫 번째니까 이게 빼기 1 해줘도 돼요. 0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14번 인덱스 14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5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12번째부터 15번째까지 다 5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운트를 그 다음번에는 13번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줄여줍니다. 줄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찍어 볼게요. 자, 0, 1, 1, 2, 2, 3, 4, 5.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아요. 방식이 다른 거죠. 자, 요거를 했을 때는 지금 보면 n번, k번, 그리고 n번에 끝나죠. 그 2n 플러스 k가 돼요. 2n 플러스 k죠. 그래서 아까는 포문을 안쪽에서 카운트 수만큼 여러 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중복 포문을 안 쓰잖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아까 첫 번째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설명해 보면 이건 중복 숫자가 많을 때 좋은 방식인데 좀 중복 숫자에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0, 2, 3, 2, 4, 2, 3, 5, 8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럼 0에서 8까지니까 배열을 9개 만들어줘. 넷다, 일곱, 여덟. 그래서 0, 1, 2, 3, 4, 5, 6, 7, 8 가죠. 0이 한 번, 2가 한 번, 3이 한 번, 2 한 번 넣어놨을까? 2가 두 번, 4가 한 번, 2 한 번 넣어놨을까? 2가 세 번. 카운팅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이 두 번, 그 다음에 5가 한 번, 8이 한 번이죠. 나머지 0, 0, 0. 그 다음에 이거를 합산하죠. 전에 하나 전값이. 그러니까 여기 1, 0이니까 1, 3이니까 4, 여기 4니까 6, 여기 1이니까 7, 8, 0, 8, 8, 9 이렇게 되죠. 0, 4, 5, 6, 7, 8.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열 소팅하기 전값. 첫 번째가 0이죠. 그럼 0번째 보는 거예요. 0번째가 첫 번째에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이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0 이거 하나 뺀 값. 세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값 0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얘를 하나 빼줘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 2는 요거죠. 네 번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뺀 값이니까 인덱스 3에 해당하는 값. 0, 1, 2, 3. 3에 요 값 2가 들어가야 돼요. 요 얘를 하나 빼줘요. 이게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 3은 여섯 번째, 인덱스 여섯 번째 값에 들어가야 돼. 순서 여섯 번째니까 인덱스 5죠. 4, 5. 그러니까 5에 3이 들어가야 돼요.
얘를 하나 빼죠. 얘 5.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2죠. 2 아까 보니까 여기죠. 여기. 세 번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빼니까 두 번째 값에 2가 들어가야 돼. 얘가 하나 빼줘요.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번에 또 2가 나오면 2가 여기 2가 됐으니까 2 빼기 1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거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방식. 그래서 4는 일곱 번째니까 여섯 번째 4 들어가고 여덟 번째 5 들어가고 그다음에 6, 7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복됐을 때 하나 합산을 시켜놓은 다음에 하나씩 빼면서 들어가는 방식.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도 나쁘지 않고 두 번째 방식도 나쁘지 않은데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데 두 번째 방식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가 있죠. 첫 번째 방식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자,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알파벳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알파벳 캐릭터를 출력하시오. 자, 이건 카운팅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숫자 색이죠. 뭐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 근데 이런 문제 면접 볼 때 많이 나와요. 코딩 테스트에. 자, 알파벳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알파벳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는 이 문자에 나오는 캐릭터 수가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26글자죠. 26글자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캐릭터를 출력하세요. 자, 이거를 단순 무식하게 푼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씩 세면 되겠죠. 기입자리 있으면 A 쫙 해가지고 A 몇 번 나오는지 세고, B 쫙 해가지고 B 몇 번 나오는지 세고, C 세죠. 그러면 N을, 이 문자열의 길이가 N이다. 그러면 N을 26번 왔다 갔다 왕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26 하면 되는데, 만약 이 N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은 요 26번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다. 야, n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게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쭉 가는 방식으로 카운팅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6개니까 26개짜리 배열을 만든 다음에 문자를 하나씩 딱 가면서 A, B, C, D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걸 카운팅 하는 거죠.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D 한 번 이런 식으로 쭉 한 번 돌면 전체 카운팅가 나오겠죠. 뭐 얘는 3번, 얘는 5번, 얘는 10번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가면서 가장 많이 나온 걸 가장 큰 숫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가장 큰 놈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패키지 메인 함수 문자에 하나 있다고 쳐보죠. 아무거나 알파벳 아무거나 막 칠게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알파벳을 찾아라 이거죠. 카운트를 26개짜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돌면서 스트링의 길이만큼 돌면서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에 이제 스트링의 i번째 이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 a가 첫 번째로 와야 되니까 빼기 a에 해당하는 거에 카운팅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운팅을 다 했으니까 가장 많이 나온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맥스 카운트 0 맥스 캐릭터 이제 캐릭터를 찾아서 그거의 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글자니까 26번만 돌면 되겠죠. 저걸 돌면서 가장 많이 나온 걸 찾는 거죠. if count의 i가 max count보다 크다면 이제 새로운 max count를 찾았으니까 max count는 i로 바꿔주고 max는 i죠. max count는 이제 카운트 개수 i 번째 카운트는 i 번째 놈인데 a 플러스 i죠. a 플러스 i 하고 이거를 by 2로 형변화 시켜줄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맥스 카운트하고 맥스 캐릭터를 찾았죠. 그리고 요거 출력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맥스 캐릭터는 %C 이제 캐릭터 F 해야죠. 그리고 그때 카운트는 몇 번인가 ch와 맥스 카운트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문자열이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알파벳을 찾아야 되니까 알파벳 26글자를 만들고 문자를 돌면서 알파벳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그 알파벳만큼 돌면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와 그때 알파벳 이거는 A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인가 여기가 0이면 A고 1이면 B고 이렇게 되겠죠. 그 값에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고런 main.go D가 가장 많이 나왔고 총 5번 나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D가 가장 많이 나왔대요. 뭐 그렇게 보이죠? D가 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5번 보이죠?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런 거 많이 알아두시면 좋다.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쉬운 편에 속하, 여러분이 카운팅 소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어렵게 푸는 거죠. 근데 쉽게 알고 있으면 카운팅 소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쉽게 풀었어. 그러면은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열이 스트림으로 온다면 어떻게 할래? 스트림으로. 이제 스트림이라는 거는 그 스트림 우리가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거는 이게 쭉 직렬로 계속 문자열이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시간 순위를 매겨야 돼요. 실시간 순위.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계속 쏟아지는데 이때 이 데이터들을 검증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순위를 매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카운팅 소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운팅 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면서 카운팅을 쫙 세가지고 그거를 추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다른 방식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요. 물론 카운팅 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카운팅 해가지고 계속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 살짝 힙 같은 거 써주면 좋다는 거죠. 힙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힙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 또는 뭐 탑3, 탑5 할 때는 그런 거 할 때는 힙 딱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알파벳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알파벳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에서 힌트를 잡아가지고 아 이러면 값이 한정적이니까 카운팅 소트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자, 문제 세 번째 문제 볼게요. 한 반의 학생들 중 키가 특정 범위 있는 학생들만 출력하세요. 범위값은 여러 번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키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주어집니다. 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140, 170 이렇게 집어넣으면 140cm에서 170cm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출력해야 되고 180, 190 입력되면 180에서 190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반의 학생과 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student라고 하죠. student는 스트럭처인데 네임이 있고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고 키 값이 있죠. height 플롯 64로 주어진다고 치죠. 그랬을 때 요거의 리스트가 주어진다. 네, 첫 번째에는 네임이 아이고 네임이 아이고 자 네임이 뭐라 할까요? 카일이고 키가 키가
173.4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주어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네임이 캔이고 키가 164.5다.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놈은 네임이 뉴고 하이트가 178.78이다. 다섯 번째 놈은 이름이 장지 F. 장지 F를 어떻게 쓰지? 어쨌든 뭐 쉬운 이름 혼다고 키가 154.2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놈은 이름이 화랑이고 키가 188.8이다. 여섯 번째 놈은 이름이 느브론이고 키가 209.8이다. 2m가 넘는다. 다섯 번째 놈은 호동이고 키가 197.8이다. 자,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여섯 번째는 이름이 탐이고 키가 164.8이다.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170, 뭐 180, 170에서 180 사이, 뭐 140, 150, 150에서 140 사이, 뭐 이렇게 출력하라 이거죠. 그럼 170에서 180 사이 출력해보죠. 자, 이거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요. 그냥 돌면서 스트럭처래. 스튜던트 돌면서 170에서 180 사이면은 출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i는 0부터 스튜던트까지 돌면서 if 스튜던트의 i번째의 하이트가 170.0보다 크거나 같고 스튜던트의 i가 하이트가 180. 180까지니까 180.0보다 작다. 그럼 170에서 180, 170cm 사이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프린트 스튜던트 i의 name을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스튜던트의 i의 height를 찍어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170에서 180 사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main.com. 자, 그러면은 카이라고 류가 170에서 180 사이의 키를 가진 애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문제가 하나만 주어졌다. 140에서 100, 예를 들어서 문제가 140에서 170 하나만 주어졌다. 얘만 이 사이의 범위에 있는 애만 출력해라. 그러면 무식하게 풀면 돼요. 이게 가장 빠릅니다, 사실은. 무식하게 푸는 게. 근데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 이게 여러 번 입력된다는 거죠. 여러 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튜던트를 한번 쭉 돌면서 140에서 170에 있는 애들을 그때그때 출력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ON이에요. 근데 입력이 여러 번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쭉쭉쭉 돌아야 되죠. 근데 입력이 n번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 알고리즘은 n 곱하기 m이 돼요. 그렇죠? 근데 m이 이제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력 숫자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만약 입력 숫자가 n번 들어왔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은 5의 n제곱 알고리즘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번 그때그때 이렇게 도는 방식은 5의 n제곱 알고리즘이 된다. 이 n번, 입력값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만약 입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여러 번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에
또는 이 n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 n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어떤 게 최고다, 어떤 게 가장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식한 방법이 가장 빠를 때도 있어요. 그게 그 문제가 원하는 바가 그게 단데 괜히 거기다가 뭐 이럴 땐 트리를 써야 되지, 이럴 땐 정렬을 해야 되지, 이럴 땐 맵을 써야 되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오버하는 거예요. 문제가 요구하는 만큼 적정 기술만 제공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 접근법의 뭔가를 찾아야 돼요. 입력이 하나만 들어왔다 그러면 무식하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정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제일 빨라. 정렬이 더 느려요. 5의 n이기 때문에. 근데 입력이 여러 번 들어온다. 입력이 많이 들어온다. n이 무지장 크다. 그러면은 이거 그때그때 반복하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정렬해서 특정 범위에 있는 값을 우리가 잡는 게 좋은데, 힌트가 이제 키라는 힌트가 있어요. 키. 키라는 거는 사람의 키죠, 우리가. 사람의 키. 사람의 키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커도 3m보다 클 수 없겠죠. 그러니까 3m보단 작고 키는 0보단 크죠. 그러니까 0에서 3m 사이 값인데 소수 한 자리까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3.300.0까지 키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3000개, 배열을 3000개 만들면 이 키를 다 저장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배열을 3000개를 만들면 만약에 똑같은 키가 없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은 애들이 없다고 가정하면 각 이제 배열 값을 이제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름을. 아니면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스트링으로 이름을 여러 번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카운팅하는 방식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키에 따른 애들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키 맵이라고 하죠. 하이트 맵이란 이름 번수를 만들고 우리가 3m까지니까 3000개 만들고 이름 키가 중복될 수도 있죠. 같은 키가 있는 애가 두 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탐이 아니고 이제 케빈이 키가 똑같아. 탐하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링 슬라이스로 가져야지. 여러 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스튜던트를 돌면서 이제 저 카운트를 하는 거죠. 왜 이런 게 나오냐? 스튜던트 키가 있죠. 스튜던트의 i번째에 하이트가 있죠.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소수점 한 자리 거니까 10을 곱해서 이거 인트로 바꾸면 되겠죠. 인트로 바꿔서 하이트 맵에 여기에다가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는 이렇게 하고 인덱스는 append 이름을 추가하는 거죠. 스튜던트의 제 네임 추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3000개의 배열에다가 각 키에 해당하는 애들 네임이 요 슬라이스에 짝짝짝짝 들어갔겠죠. 자, 이랬을 때 170에서 180 사이, 아니 뭐 140에서 170 사이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14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400 곱하기 10이니까 소수점이 부터 1700까지 돌면 되겠죠. 700까지 돌면서 if height 맵의 i번째의 길이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여기서 그냥 폼은 돌아도 될 것 같아요. name은 range로 하면 이 이름을 출력하리라. 그래서 name은 name이고 height는
이제 요 i 값이 하이트인데 i 값을 플롯 64로 바꿔서 얘를 10으로 나누면 이제 소수점까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140에서 17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40에서 170 사이 애들 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여러 번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번. 180에서 2m 10까지의 키 큰 애들만 출력하겠다. 그럼 180에서 2m 10 사이의 값. 그러면은 자, 여기 180에서 2m 10 사이에 있는 애들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이 하이템 맵이 우리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3000번씩 돌아가죠. 3000번씩 돌아가는데 만약 이 n 값이 굉장히 크다. 학생이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학생이 1000명, 10,000명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3000번씩 질문이 올 때마다 3000번씩 도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면 사람 키라는 거는 웬만하면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웬만하면 고등학생이라고 보면 140에서 200 사이 값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별만하면 물론 140보다 작은 애들도 있고 200보다 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웃 오브 바운드만 따로 별도 처리를 하고 요 안에서는 카운트 맵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린 60cm만 커버하면 돼요. 그러니까 600개만 커버하면 된다. 3000개라 할 필요 없이. 그럼 여기 바깥에 범위 바깥에 있는 애들은 그냥 리스트로 그냥 어레이로 따로 별도 슬라이스로 별도로 가지고 있어. 그 얘네들은 그냥 그때그때 모두 돌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학생들 중에 2m가 넘는 학생은 몇 명 안 될 거잖아요. 140보다 작은 애들도 몇 명 안 될 거니까 그런 예외상은 따로 특별하게 처리해주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600개만 돌아주면 된다. 좀 더 효율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카운팅 소트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카운팅 소트는 자주 쓰는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실무에서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쓸 데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카운팅 소트는 되게 쉬운 알고리즘이면서 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조건에 만났을 때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자료 구조를 왜 배워야 되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서도 이거 자주 나와요. 특히 이런 문제, 알파벳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제 같은 거는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시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네, 제 GitHub에 올려서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